이 제도가 갔을 때 홈케어 센터가 이 보험급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전에는 이게 그 간호처치는 이게 건강보험제도였으니까 간병가사 모두 다 건강보험 급여였어요. 그런데 장기보험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는 뭐냐? 처치는 건강보험 급여인 거예요. 한 집에서 한 센터에서 서비스를 준다 하더라도 처치는 돈 받는 데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간병가사 요양은 장기보험 급여제도예요. 다음. 그러면 제가 그려 센터에 있으면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민간에게 확 열었거든요. 이 제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을 하려면 전혀 없어요. 이 제도에 기여하는 것은 민간입니다. 홈케어도 그렇고 입수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홈케어를 보면은 이게 10명까지 되게 같은 개인과 재단이 운영한 공공기관인 거. 오히려 운영 주체 본다면 제가 하는 개인이 운영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140개. 그 다음에 공공은 143개의 공간. 다음. 그 다음 너스홈은 어땠느냐? 너스홈은 마찬가지로 제도 교육 전에는 건강보험급여였어요. 아주 일부 국한에서. 도입2는 뭐냐? 제가하고 달라요. 간호처치도 장기보험급여예요. 이건 장기보험제도입니다. 네. 다음.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보시면 소득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30년 이하가 잘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 제도 5,345 재단, 7,000 재단이 좀 많죠? 공공은 618. 네. 이게 지금 이러한 제도는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 못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 경우는 개인이 투자한 돈을 급여에 반영 못하게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잖아.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고 시설 질병하는데 간다. 난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 오래돼도 거기는 안 됐어요. 이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너싱홈과 이렇게 홈케어 보면은 규모를 보시면 이제 많은 거 10% 이상 되는 거는 개인이 든 것은 소득료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은 여전히 대상자 숫자가 많은 61명, 또 100명에서 150명.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150명 이상 그 위에도 보면은 150명까지가 전체로 이게 지금 150명 이상이 있는데 제가 그 확인한 게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이제 간호란 말이 나오는데요. 법에 몇 개 들어있어요. 장기 요양 기간이랑 법 71조. 교육받은 간호사에 지속적 입시만의 대상자의 집에서 간호사. 이게 제가 1항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먼저 소개하는데요. 이게 하고, 그 다음 입소시설이 뭐냐. 똑같은 내용인데 상시로 있는 것이 입소시설이고 쥐하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교육받은 간호사가 뭐냐. 간호관리자. 독일 제도는 제도 처음부터 케어 매니저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제도에서 우리 법에 번역해놓은 것도 여기서 가장 많이 오히려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반 맨 아래에 있는 이 간호사에 대한 것을 우리 법은 아주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수발 전문고, 노인수업,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은 독일 법에 나오니까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이게 다 분리해놨어요. 독일 제도가 간호학교 제도가 노인 간호학교, 아동 간호학교, 일반 간호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나열한 이건데 우리 법에 번역해놓은 것이 아주 이상한 말로 한마디 말은 감사한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설 설계를 보면은 법적으로 80%를 1인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독일에 방문한 기간이 있었는데 돈에 가까운 거기는 이미 100%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한 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4인실 있고 1인실 있고 이런데 법이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런 걸 하면은요 유엔 기간을 충분히 줘요. 왜냐면 어르신 한꺼번에 다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올해 1년이면 여기 반 들어가고 그 다음 건물을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려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니트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2명에서 13명 대상자인데 개인 1인실도 마찬가지 1인실은 침실, 거실, 자기가 손쓸 수 있는 부엌, 화장실 이렇게 사고 있는데 또 유니트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 거실, 오구실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장병시설 급여의 제공 인력은 입소시설의 그 경우는 케어면허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년 과정 이 대비가 52% 이상이 간호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요양보호사에 껴진 치매 부분은 치매 졸업 인력인데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읽어주기, 그 다음에 학원에 놀주기. 열심히 보면은 이제 예전에 24명 치매 환자당 어르신당 한 명이 요양보호사예요. 제가 센터는 마찬가지로 인허가 조건에 총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교육받은 간호사, 케어 매니저 대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그 다음에 치매 돌봄 인력은 요양보호사는 지금 2013년부터 주간보호시설에 1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호스피스 치매 전문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아까 그 맨 처음에 케어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도 도입 들어올 때 다 그 많은 시설이 확 열었는데 그 많은 그러면 인력들이 이미 이 자격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뭐냐면 그 간호관리자도 그 사람이 그 기간에 여러분이 많이 운영하시는 기간에 그 관리자 등록 못 받은 사람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시설을 저 사람 채용했다. 그 채용한 전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받으면 돼요. 이게 할인 60시간이에요. 반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그분이 임신할 수도 있고 병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7년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용한 그 간호사가 관리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근무한 그 시간부터 7년 이내에 이 관리자 자격을 받았으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 지난 이제 다른 경력자를 하는데요. 8년 이내에 이 2년간 근무 경력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호스피스다 치매 전문. 독일에서는 치매 전문 요양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기관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시설의 일부를 치매 요인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따로 없죠. 호스피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제도를 보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전문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간호관리자 케어맨저 교육을 안 받았다? 그것도 지난 여러분 채용한 그 관리자가 없으면 8년 이내에 그거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제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 이러한 전문 직원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간호사는 그 자격 없어도 거기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단 들어와서 거기에 근무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제공 인력의 업무에 대한데 독일에서는 평가의 첫 번째 그 벌을 받는 사람이 이 간호관리자.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제대로 실력이 없으니까 보수교육을 폐쇄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오신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경험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폐쇄는 정말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다른 거를 이 치매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바로 즉시. 그래서 지금은 입소시설에서는 이 치매, 질관리 책임자를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간호관리자 대리를 질관리 책임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분이 간호사가 케어플랜을 짜게 되어 있는데 최종 책임 이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간호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분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뭐냐? 간호사의 케어플랜에 따라 기본간호 수행한다고. 사실 제가 보건및 환자 간호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만 요양이 필요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 건강관리를 한다는 말이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법적 용어가 저렇게 보건, 환자, 간호사라는 말이에요. 집에도 그럼 다음을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케어플랜에 따라서 일상생활 지원 인력을 오롯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력자 수를 보면은 간호관리자는 1대 100명이었을 때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명
분밖에 없어. 그럼 간호관리자가 한 명이 자기 근무의 50%는 간호관리자고요. 50%는 일반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밖에 두 군데는 당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대상 개수에 따라서 만약에 2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내 간호관리자는 20%는 간호관리자하고 있는 거고 80%는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질관리 연장 간호사도 이제 1대 150인데요. 그 전에는 1대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바꿔진 거고 사회복지사는 1대 150으로 한 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일제, 파트타임 굉장히 많은데요. 전임금 이제 한뭐 20분 한 일주일에 뭐 한 달에 4시간 붙어서 50시간까지 이렇게 50%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전일제 파트타임 많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은 우리처럼 무조건 등수를 그렇게 몇 명이 그게 아니라 그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치매 대상자였을 때 일반하고 좀 다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1등급, 2등급, 독일은 1등급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3등급이 지금 높은 체중증이 한다고 어르신들인데요. 무의식 대상자들이 시설에 계실 때는 1대1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중 11%를 해내는 거, 그 다음에 산소호흡 받는 사람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 치매 대상 추가 돌봄 인력 중에서 저기 1대25는 맨 처음에 법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1대24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그 대비 인력에 치매 대상, 요양보호사는 비율 계산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예, 이게 지금 그 장비한 제공 인력의 몇십분 입소시설의 인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노인 간호사, 뭐 아동은 여기 없겠죠. 노인시설이니까 여기 일반 간호사, 그다음에 조무사 인력, 그다음에 치매 돌봄 인력은 우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사회교육과 학습원, 그다음에 치료사, 작업치료사 있고 의사 외에도 또 다른 치료사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치료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의 그 시설에는 특수교육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 체계를 좀 시간을 빨리 미리 몇 시간 정도 있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오면은 키오프를 잡으면 간호사가 환자, 수급자, 대상자 가족에서 키오프를 하면은 먼저 의료 처치가 있냐 문제를 봅니다. 그럼 의료 처치가 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이게 지금 요양까지 같이 해야 돼요. 기본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요양이에요. 이게 간호사가 먹여드리고 뭐 시켜드리고 이거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같이 하시고 그러면 없다 그럼 간호조무사한테 일을 해서 간호조무사가 요양하고 그다음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분이 전하고 치매 대상자다 다 신체적인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한테 드리는 이런 식으로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의협이 정말 저도 참 이해를 못하는데 간호사가 혼자 잘하는 데까지도 이게 처방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대상자 관찰은 가정에서 제공되는 이게 집에서 그다음 시설에서 대상자 관찰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 구성으로 별도로 처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문적으로 기억해요. 다음. 독일에서는 건강보호법 장기요양법에 어떤 말이 지금 담아져 있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대상자 어르신들 돌볼 때 효과적으로 하라, 경제적, 계획적 이 세 단어가 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게 뭐냐면 최신의학과 간호수준으로 하라는 게 장기요양법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아까 예방급여 제공할 때는 뭐냐면은 이 대상자, 이게 지금 간호조무사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 이게 신체 청결 영양소치 거듭 가상하게 간호 처치할 때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시키는 이게 아니라 밑에 욕창, 폐경, 혈전증 예방, 그다음 낙상, 아까 예방 상태 유지, 악화 상태 예방 예방 주제를 같이 이 행위를 할 때 같이 동시에 적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평가에 좀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 체계 지표를 개발한 장본인이 겁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정말 이 지표를 개발하면서 많은 일인데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재무 회계했고 저는 맨 처음에 일본 평가 지표를 만들 때 이제 난 게 뭐냐면은 그 기관에 슬로건이 있으니까 이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 제가 독일 방문한 기관에 한 그때 시범사가 준비할 때까지 갔을 때 어떤 기관이 뭐였냐면 지역사회 자원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을 그 시설에 슬로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그걸 딱 붙여놨어요.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지표가. 1번 지표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시 1번 지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붙어 있는지. 네.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지표를 개발할 때 제가 독일 지표를 전부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드렸고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거까지 같이 오면서 그 일본이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많이 변경되어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음 보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독일의 제과센터 지금 제가 시설법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4개 영역에 49표 지표인데요. 지표가 이렇게 평가에 이렇게 대상자 만족도 조사는 정말 대상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잘해줘도 불만이면 불만이고 못해줘도 좀 만족한다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이게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는 37개 지표. 네, 37개 지표. 입소시설도 여기서 한 10개 정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음 이 지표는 두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사전 예고 없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한 16명이 방문해서 막 그 시설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시설.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지금 평가 이거 자기 지금 왔대요. 사전 예고 없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갔어요.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자기 조금 있으면 오겠다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 12시까지 있었는데요. 못 왔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못 왔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 사실 제가는 한 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신청을 할 때는 3인조에서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지만 계산자가 0명 이해야 했잖아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도는 무조건 시설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시설 자기 혼자 운영하니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용 하니까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2013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그 전날 저녁에 전화한대요. 대회장가. 그러면 케어 매니저가 사업에 대기하고 이런 다음.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밑에 있는 거 조금 내려주시면 독일에서는 제가에서는 정말 요양을 먹게 됐는데 이게 우리는 정말 요양보호사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치매 전문대 해야 되고 호스피스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 독일처럼 아까 예방만 해야죠. 이런 거 다 해야 되냐면 할 수 없는 거예요. 2달의 교육을 받으신 그분들이 현장에서 받는 정신적인 그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요양보호사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장기란 지원센터도 독일에서는 대상자 수급자를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우리 제도는 요양보호사의 그거를 권리를 보장하는 이렇게 아주 다른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제도 자체가 요양보호사를 정말 초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고등학교 미국 접근을 풀어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에 보면은 또 우리 제도는 정말 쉽기는 쉽게 이게 인지활동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여기 세 번째 독일에서는 신체 정신 정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이름은 그건 그래서 한 번 쉽기 때 다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거. 네, 이게인데요.
이걸 다시 우리 같으면 저분이 지금 와상 모임이었어요. 우리는 저분 있잖아요. 지금 좀 글자 통통하죠? 만약에 우리 제도 같으면 저분은 정말 피곤이 상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낙상 예언이 있으니까 저렇게 좀 사이드 테이프도 이렇게 내일도 올려놨는데 계속 움직이지 못하겠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한남대학교 간호과 교수로 학생들 실습을 나갑니다.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반신 마비래요. 그래서 그분이 케이스타디 대상이고 사례연구 대상이어서 제가 나가는 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분의 다리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인사하고 하니까 이분이 막 운동을 이렇게 누워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쪽에 다리를 못 쓰신다며 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누워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었더니 누워서 다리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밖에 나왔더니 난리가 났대요. 그분이 기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낙상이 그분 있잖아요. 떼창만. 그래서 제가 한번 악수하자고 했어요. 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여기 있으면서 운동 계속 이거 하십시오. 이거 터는 것도 하십시오. 다리도 이거 하십시오. 이거 오른쪽 왼쪽 하십시오. 일어나. 이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상자는 뭐냐면 독일의 그건 뭐냐면은 혼자 밥을 못 먹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돌보시는 분이 이 못 움직이는 오른손을 밑에서 받쳐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움직거리게 해주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이론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식사 도움을 하고 시킬 때도 내가 그냥 바꿔 시키면 우리 가서 식점에 가서 보면 두 분이 한꺼번에 어르신 시키면 그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씹는 것도 자기가 수건을 3분 단기 한다든가 물에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줘서 독일식으로 하니까 저 와상 노인이 2주 후에 거실로 나올 때 우리는 일찍 갖고 나옵니다. 근데 아니 저게 항상 어르신한테는 뽕적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음식 섭취했고 나중에는 앉아서 식사불에 감자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